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담당하는 박재인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실 텐데 그럴 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금 X축을 시험 공부하면서 투입하는 시간, Y축을 점수라고 쳤을 때 이 시간과 점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정비례 관계? 보통은 아니겠죠? 보통은 이런 관계에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이 시점까지 왔다.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점수를 요만큼밖에 못 올렸다. 그런데 요때 이제 또 시험을 본다. 합격선은 이거다. 이랬을 때 야, 내가 이만큼 공부해도 요거밖에 못 올렸는데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만큼을 올리냐? 이건 불가능하다. 난 이번 시험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치고 올라가서 합격선을 돌파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3 때 시험 보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누구는 어디 붙었다더라. 누구는 어디 붙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그런 얘기 듣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걔가 거기 붙었다고? 그때 놀라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는 그 친구의 실력은 거기 갈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붙었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막판에 점수를 급상승시켜가지고 합격선을 돌파함으로써 거기에 합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네, 요거 실화인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변호사가 이제 사시 2차를 보는데 요 사법시험 요 2차 시험은 서술식이에요. 그래서 백지에다가 그냥 줄줄줄줄 내용을 써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제 2차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답안지에다가 한 줄도 쓸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스러워가지고 자기보다 이제 먼저 붙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야, 이거 다음 주에 시험인데 나 이거 한 줄도 못 쓰겠다. 어쩌면 좋으냐? 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그럼 넌 끝났어. 이랬을까? 아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도 그랬다. 나도 시험 일주일 전에 한 줄도 못 쓰겠더라.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공부했다. 그랬더니 시험장 들어가서는 써지더라. 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되찾아서 남은 기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호사한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시험 일주일 전, 그런데 한 줄도 못 쓰겠어. 시험 일주일 전인데 이런 상태야.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 합격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판에 급상승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요거는 댐이 무너지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뭐 이런 댐이 있다고 치죠. 근데 이 댐을 지금 무너뜨려야 돼. 근데 이게 무너지려면 여기까지, 네, 물이 여기까지 차야 무너져요. 그러면 이 댐이 무너질 때 어떤 식으로 무너지나요? 물이 여기까지 찼어. 그러면 이만큼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이만큼 차면은 또 이만큼 또 무너지고, 이만큼 차면은 또 이만큼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나? 아니죠. 여기까지 차도 끄떡없어. 여기까지 차도 끄떡없어. 여기까지 차도 끄떡없어. 그러다가 막판에 요만큼, 막판에 요만큼이 더해지면 이 뚝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상할 수도 있죠. 야, 땜아, 너 물이 이만큼 찰 때까지도 끄떡 없었잖아. 근데 왜 겨우 요만큼 가지고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니? 이게 말이 되니? 말이 된다. 왜? 지금 여기서 이 댐을 무너뜨린 요만큼의 물, 요거는 단지 요만큼의 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죠. 요 앞에 이만큼이 쌓여 있었지. 이만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이 더해진 거죠.
이렇게 이만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더해진 요만큼의 물은 이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갖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요만큼밖에 못 올렸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력이 진짜 요거밖에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지금 엄청난 내공이 이미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엄청난 내공이 우리 안에 지금 쌓여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계속 열심히,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요만큼을 더 쌓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을 더 쌓으면 이 댐을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이렇게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있겠다. 뭐냐? 이만큼의 물을 더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만큼까지 물을 쌓았는데 댐이 끄떡없어. 그랬을 때 야, 이만큼이나 쌓았는데도 안 되는데 요거 더 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 소용없는 짓이야. 하면서 이만큼의 물을 더 붓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댐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겠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도 요거밖에 못 올렸는데 이만큼 더 공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마음으로 포기해버리면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시험에서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고 나서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시험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천만의 말씀이다. 이 시험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네가 안에서 떨어진 거다. 했으면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합격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죠. 네. 끝으로 우리 그 찰리 채플린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생각은 안 나는데 대략 이제 이런 의미였어요. 이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힘, 장미꽃을 피어나게 하는 힘, 그런 힘이 네 안에도 있다. 네, 이런 대사. 장미꽃을 피워내는 힘이 네 안에도 있다. 네, 이 말을 여기에다가 접목시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필 때 어떻게 피나요? 첫날 요만큼 피고 그 다음날 요만큼 피고 그 다음날 요만큼 피고 이런 식으로 피나? 아니죠. 첫날 봤는데 안 펴 있어. 그 다음에도 안 펴 있어. 그 다음에도 안 펴 있어. 그 다음날도 안 펴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확 펴 있죠. 어느 날 보니까 확 펴 있어요. 이렇게 꽃을 확 피워내는 이런 힘, 이렇게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이런 힘, 이런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불안하고 멘탈이 흔들리고 그럴 때는 언제나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아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수험생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팔로우에 화이팅!